시제가라 기름 기구르게 제외외로 유제링하고 야외되고 은이 센세고 그 유를 무시하나 차자 여인이 능은상 주게 야센다위 주윤수 간진조라 제외가 유게로 소지 제샤 야외동대 님의 뒤수 내는学的切着让我把这四种样的根本你吧天然的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냠메다코 까규 스님의 까규의 학파의 설립자, 법왕, 법의 군주, 존재의 수호자, 간포파 소남린첸의 열반제일입니다. 간포파 스님은 태어나신 곳이 티벳의 중부 티벳에서 태어났는데 율보의 9개 계곡 남쪽 지역의 니엘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 요즘 말로 하면 룬제 지역의 넬뚜에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신 곳의 시족 가문은 니마라는 곳이 가문인데 부친의 성함은 니말라제 경왈, 어머님은 스모 사체짬이라는 두 분의 양친 사이에서 태어나셨는데 두 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해는 흑양의 해 서기 1079년 1079년에 태어났습니다. 두군 팍두께서 지으신 일대기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흑양해에 탄생한 이후로 그가 이 발산의 세계를 떠날 때까지 그의 가장 놀라운 경이로움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므로 경의를 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포파 스님에게는 많은 명칭들, 이명들이 있습니다. 메토클라제, 다웨숀누, 다와겔젠, 위의 스승, 위대한 니와 명상자, 닥볼하제, 겔롱, 잠링닥바, 닥보린첸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시간상 그분의 일대기를 광범위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지만 주로 그분의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그의 업적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는 닥보린포체께서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의술을 공부하신 것의 과정인데요. 그동안 간포파의 조상님, 부모님 조상 대대로 모두 의사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10여 명의 스승으로부터 의술을 배웠습니다. 주로 창의 우실, 인도 깨메, 창의 비지, 멘션 등을 중심으로 의술을 배웠다 합니다. 특히 그는 두통약, 두통 치료에 탁월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닥보리포체는 그의 평생을 계속해서 의술을 하는데 바쳤고 이것이 아마도 그가 비구 의사로 알려지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의대생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18년 동안 그를 섬기고 그의 전통을 지킨 사람 샹멘 얄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포파는 그를 위해서 닥보로 알려진 의학 텍스트를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두 편지가 전송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샹멘 낙바와 유록 살만 연땡 본보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17세기 티베트의 거장 드말 게셰 텐진 푼쪽은
모든 의학 전승 중에서 제 간포파 존자님의 전승은 그 모든 것의 주요 줄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디숨 캠페와의 일대기 대화 속에서 조금 박모두가가 지으신 전승에 대한 어떤 그런 나로요가의 지도서라는 이 저서에서 발견된 두 개의 자전적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메루산과 같은 확고한 믿음으로 니알의 존귀한 구루는 우수한 훈련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포파 존자님께서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같은 날 마유울의 계세 로덴 셀파 장수릉의 세랍 닝포 지역의 롱카라는 장소에서 미대와 장축 센파라는 응아리의 라마에게서 수련자와 정식 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소남 린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계세 장축 센파로부터 샤마타 수행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당시에 계세 장축 센파로부터 간포파 존자님은 샤마타 수행의 가르침을 받았고 5, 6일 만에 좋은 샤마타 산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러한 산매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것을 13일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까규의 세 조상 중 가운데 번역가 마르파, 제수 밀라레파는 제가자였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대부분 제가자였거나 아니면 하얀 옷, 면옷을 입은 요가 수행자였습니다. 닥보리포체 이후로 전통은 주로 까교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보존 및 전파하는 것이 주로 사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3대 깔마파 랑중도르제가 편찬한 밀라레파 해탈 이야기 검은 보물에서는 간포파 전자가 밀라레파를 떠난 후 밀라레파는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나는 노란 새가 나에게서 중부 티벳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티벳 방향으로 날아가서 큰 산의 정상에 착륙하는 꿈을 꾸었다. 또 사방에서 많은 붉게 물든 기러기 떼가 그곳에 모여들더니 순식간에 사방으로 날아갔고 각각의 기러기는 또 각각의 500명씩 그 뒤를 500마리의 기러기가 뒤를 따랐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계곡 전체와 사방에 갈색 기러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꿈을 꿨다. 그래서 나는 요기이지만은 나의 제자들은 모두 승려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어떤 중요한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밀라레파가 예언하신 대로 이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고린포체께서 28세 때 지금 간포파 존자님은 까담바를 연구하기 위해서 위 또는 현재의 펜보 북부로 갔습니다. 그는 율룸바, 갸 윤다, 갸 자리와 게세 대파 및 자율화를 포함한 여러 까담바 스승님들을 이렇게 추종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 중에 게세 유룸바 룬두 결첸에게서 까담바의 구전, 특히 보살계 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간포파 존자님은 보살계가 없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법문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이 상대적 보살계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대승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이 보살계, 보리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중간에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윤회계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다꼬리포체께서 계신 유lum파의 그 구전에 의해서 그래서 보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lum파와 함께 공부하는데 겨우 8, 9개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게시갸윤다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했고 이전에 명상 경험이 이제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게시갸윤텐닥이 제자들을 키우지 않고 외딴 곳에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갸윤닥의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간포파 존자님의 그 밑에서 공부하면서 삼매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갸윤닥이 말하기를 계시의 뗀바도 개입하지 않고 마치 부처님의 손으로 만든 것처럼 아디샤의 구전 가르침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서 곰파와에게서 전해지는 사성과 같은 속법을 가르쳤고 그는 그의 초기 샤마타에 더하여 통찰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시의 갸윤닥은 당시 우르떼의 모든 까담바 스승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제 간포파 존자님께서는 그와 동등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게시 갸윤닥에게서부터 람님에 대한 지시를 받고 무상, 업, 인과, 윤회의 결점 등을 명상함으로써 긴박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한 행복과 명료함은 줄어들고 무상함과 피곤함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포파 존자님은 게시 갸윤닥과 함께 3년 동안 의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비군교바 직된 숭근의 저서에서 그는 다꽃가교에서 견해의 전승, 행위의 전승, 및 마음의 전승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 중에서 견해와 행위의 전승은 까담바에게서 나오고 견해의 전승은 갸윤닥에게서, 행위의 전승은 유lum파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행위의 전승은 유lum파에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세속적 고리심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그 견해와 전승과 관련해서 갸윤닥은 조제 판덴 아티샤에게서 곰파와로 전달된 전승된 견해의 특별한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티샤 존자는 결과론적 중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이 바로 다꽃가규가 결과론적 중도와 맞아떨어져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꽃가규에서 요가의 4단계의 경로를 진행하는 단계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는 아티샤 존재께서 곰바와에게 준 마하무드라 지침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간포파 존자님께서 견해의 전승이 조제 아티샤 존자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간포파 존자님의 관점의 혈통은 까담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밀라레파에게서도 전성을 받았고 또 밀라레파가 간포파 존자에게 해준 노래에 그것을 확인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공함의 4가지 함정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포파는 마하무드라를 가르쳤을 때 그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포파 존자님은 제자들 그룹을 가르칠 때 그는 경로에
까담바 단계에 따라서 가르쳤고 마하무드라를 개인적으로 가르쳤고 새로운 관습을 확립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준 작은 도움은 까담바의 덕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육법을 가르치지만 까담바의 가르침과 연결되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까담바의 가르침인 3, 4부의 가르침 세 가지 유형에 해서 까담바 단계에서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 그것이 없으면 흐릿한 본성이 생길 수 있지만 친척이나 장소, 재물에 집착하면 향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가 이 생을 포기하고 그대가 보고 듣는 모든 현상이 꿈과 환상임을 깨닫고 자애와 자비와 보리심을 수련하면 자연 상태가 아니더라도 향상을 할 것이지 후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까담바의 지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조제가 쓰신 람님에 보면 그래서 아티샤케트 주신 람님에는 3, 4부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가르침을 람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교의 조제 까담바의 그 가르침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두 아시겠지만 간포파 존자님 인생에서 의지했던 가장 중요한 스승님은 제주 밀라레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포파 존자께서 위 지역에 가시기 전에 밀라레파 제자인 교시 장춥센파에게서 이렇게 사사했는데 밀라레파로부터 전승된 명상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7일 만에 좋은 삼매의 경험을 발전시킨 것은 모두 그들 덕분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위 지역에 가서 갸연닥을 따랐을 때 그런 연속체대에서 통찰력에 대한 좋은 견해를 발전시켰지만 여전히 실제의 공성을 현현하는 그러한 실제 실현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간포리 보체께서 밀라레파의 이름을 들었을 때 또 그를 만나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잠시라도 밀라레파를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앞으로 퇴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31세, 31살의 나이에 구루 밀라레파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으로 여행하는데 4개월이 걸렸지만은 마침내 그는 제춘 밀라레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라레파로부터 비밀만트라 주로 뚱무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32살의 위로 돌아오기 전까지 밀라레파와 13개월 정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밀라레파는 간포파에게 많은 특별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특히 관에 월등한 깨달음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가르침은 말파와 밀라레파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간포파는 밀라레파와 그의 까규에 대한 남다른 믿음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다가 자신이 밀라레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포파의 좋은 암리타의 화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마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의 본질을
보아도 알 수 없다. 잡아도 잡을 수 없고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다. 또한 당신의 지각은 그것들을 버려서 버리거나 파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라마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이 마음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축적된 것을 모으고 흐릿한 것을 정화하고 장애물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외도를 압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완벽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라마를 섬기고 존경해야 한다. 라마에게 간구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르침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깨달은 라마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포파 존자님은 당시 티베트에서 잘 알려진 많은 구루들과 함께 공부하고 많은 구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5년 동안 야세와 룽, 르칼 및 기타 장소에서 명상, 주로 뚱모를 부지런히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음의 본질, 제법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보았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제자에게 직접 지도를 내렸고 이는 마하무드라의 출현 요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르파, 밀라리파 같은 분들은 주로 탄트라에 따라서 마하무드라를 가르쳤습니다. 나루육법과 별도로 마하무드라를 가르치는 관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간보파 존자님은 마하무드라 경전을 강조하여 개인의 중도인 나루육법과 해탈의 길인 마하무드라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8대 까르마파 미쿄도르제께서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티베트에서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메트리파의 중도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 즉, 깊고 명확한 중도를 수행해서 강조하고 또 하나는 수행에서 심오한 중도를 강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수행에서 오직 마음뿐이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다. 이 셋 가운데 말바와 밀라레바는 둘 다를 수행을 했고 간포바는 특히 두 번째 말바와 밀라레바는 간포바는 특히 수행에서 중도의 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없는 진언에서 비롯된 마하무드라라는 용어로 불렀지만은 그가 명시적으로 가르친 것은 공과 중도의 경전이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는 또한 경전과 탄트라의 궁극적인 심오한 의미, 일반 부처님의 성품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메트리파의 제자인 사하자 바지라가 10가지에 대한 주석에서 가르친 세 가지 특성과 일치합니다. 본질은 초월입니다. 그것은 만트라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마하무드라입니다. 그것은 또한 간포파 존자님, 영광스러운 빵무드파, 지궁 직된 순교의 말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쿄도제 8대 갈마파 미쿄도제는 그의 마하무드라에 대한 완전한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초월의 인과적 매개체 공동적인 샤마타와 통찰을 가르치는 방식은 아티샤에게서 전해지는 보르도 딩론의 깊은 가르침과 위대한 영적 친구인 제돈바와 곰바와가 가포파 존자가 말한 긴급 요가로 알려진 가르침이다. 그리고 수호자 황모두파는 마하무드라 출현 요가라고 불리는 높은 스승을 좋아하는 타락한 시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ky도르제는 간포파의 마하무드라 전통이 까담파에서 비롯된 반면 죽바 빼막 깜포와 다른 사람들은 제춘 밀라레파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하무드라의 그 전승이 제춘 밀라레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자들의 설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전통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파 존자님과 밀라레파 존자가 전하는 비밀지는 야욘닥과 같은 까담파 구루로부터 전해지는 까담파 전통 또는 경전 전통 비법 그리고 담마 간포파 존자 자신의 생각에서 튀어난 그러한 실현 그것은 반드시 어떤 계보에 강제될 필요도 없고 그 전승이 하나에서 파생되어 다른 계보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다꼬리 보시께서 오시기 이전에 계시기 이전에 또는 동시대에 살았던 또 까교의 많은 라마 말파 옥 노자와 쉐쿠돌제 밀라레파 같은 까교의 그룹 동미 사첸 꿈과 닌포를 포함한 위대한 사케 라마 술체충과 같은 닝마파 전문가들은 주로 만트라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티베트에서 번성했던 까담파는 주로 율장, 바냐바라밀타 수행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비밀 만트라를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포파 전자님은 밀라레파를 만나기 전에 밀교의 전승을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까담파 라마 그분들로부터 밀교도 배웠고 그래서 제주 밀라레파를 만나기 전에 많은 그 샹칼 로자와야 그의 제자들 활동에서 차크라 삼바바와 헤바즈라를 포함해서 많은 관정과 비밀 만트라의 전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밀라레파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차크라 삼바바와 바라이와 같은 그런 왕과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관정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나루유파, 차크라 삼바바의 그 혈통에 대한 완전한 심령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혈통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포파 존자님은 많은 까담파 스승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마음 훈련 가르침을 수행했으며 까담파 전통의 예복이나 율장의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마하무드라를 가르치기 전에 그의 관습은 우리가 디순캠파와 간포파와의 첫 만남과 같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공통적인 도의 훈련과 같은 도의 단계에서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포파는 당시 티베트에서 경과 딴트라의 결합으로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육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 그의 제자 양성 기술이 어떻게 많은 혈통 보유자로 이어졌는가 했을 때 간포파는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능숙해서 수많은 제자를 성숙시키고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낭 제준 따라놨다가 말했듯이 티베트에서 마음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것은 주로 간포파의 가르침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포파에는 4명의 아들, 4명의 성취자, 4명의 마음의 아들, 가까운 아들을 위한 4명의 수행자, 무지개 몸, 켄짜리를 달성한 요가 수행자를 위한 4명의 수행자, 그리고 다른 많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간포파와 그의 조카에서 직접 유래한 혈통에는 빡두가교, 깜창가교, 남작가교, 찰빡가교가 있습니다. 빵무드파의 제자인 디궁 딸룽, 족바, 투부, 말장, 옐파, 예상, 슉셋 가교의 가계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에서 정치적이나 정치 종교적으로 티베트 설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일단 가교의 하나의 혈통이나 학파입니다. 그래서 조낭 제춘 따라나트라는 그의 저서에서 그가 쓰신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루파와 밀라리파에서
마르파와 마이트리파에서 죄송합니다. 나로파와 메트리파에서 말파와 밀라레파까지 마하무드라의 출현 요가에 대한 지침의 씨앗이 있었지만 널리 존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할 데 없는 간포파에 대한 밀라레파의 예언은 요점을 짚었다. 간포파는 명상에서 뚱모를 강조했으며 이날의 세왈룽에서 6년 동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울카 갤룽에서 보낸 3년 동안 그는 궁극적인 자연의 실현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지침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몇 년 동안 그는 아무에게도 이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행자 최영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가르쳤고 하나의 등불이 두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모두 큰 노력 없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간포파의 반열제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입니다. 오늘은 간포파의 열반제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간포파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인 빵무두파와 달마 로드 디순켄파가 지은 그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디순켄파가 말했듯이 빵무두파는 간포파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말라간포 사원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기 서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세상을 떠날 때 물세년 6월 15일에 위대한 중생이 법창에 들어갔다. 열반에 들어가려고 했던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그가 암물세해 1153년에 여섯 번째 티베트 달 15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153년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 티벳역 6월달 그리고 15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길들이기 위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등의 기적을 행한 날에 제자가 스승을 향한 열렬한 그리움으로 스승을 기억하는 수행을 하면 더 많은 공덕을 쌓고 더 많은 모함을 정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지라갈바 딴트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 월, 일을 틀리지 않게 기억하면 공양하는 모든 공양이 온전하여 공덕이 쌓이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스승의 열반제에 특별한 기도를 하면 그러한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제 간포파 존자님께서 제세시에 로펜 간포파 이러한 그러한 당신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들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나는 모든 금욕을 완료했다. 당신이 너가 간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간절히 스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스승은 반드시 축복을 내려준다. 그래서 특히 간포파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간포파 존자님은 미래의 나를 동경하고 만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은 보만론 해탈 장엄론 같은 책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책을 읽어본다면 내가 쓴 이 책들을 본다면 나를 직접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간포파 존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포파 존자님의 저서들 특히 그의 반열반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특히 오늘날 보배 화원과 깨달음의 보석장선 해탈 장엄론 같은 이러한 책을 읽고 숙고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읽고 숙고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